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것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어쩌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수많은 노년의 삶을 지켜보며 깨달은 뼈아픈 진실입니다. 노년에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 노후 자금을 지켜야 한다는 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말, 이 모든 말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죽을 때 통장에 돈이 가득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평생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노년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좀 더 쓸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나를 위해 살 걸, 단 한 분도 더 아낄 걸, 더 모을 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평생 잘못된 신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만약을 위해 아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걱정, 불안에 대한 집착, 두려움이 우리의 현재를 빼앗아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 돈을 쓸 계획입니까? 70대, 80대, 90대? 그때 가면 건강이 허락할까요? 그때 가면 돈을 쓸 기력이 있을까요? 그때 가면 돈을 쓸 곳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쓸 곳은 줄어들고 돈을 쓸 기력은 떨어지며 돈을 쓸 의욕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돈을 써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즐길 수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분별하게 돈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하고 모은 그 돈을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검소하게 사셨으며 노후 자금을 꽤 많이 모으셨습니다. 몇 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지, 만약을 위해 아껴야지,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몇 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모은 그 돈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쓰시지 그러셨어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그 돈을 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비극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돈을 쓰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죄악처럼 여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생 배워온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부족했으며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껴야 한다고, 모아야 한다고, 절약해야 한다고. 이것은 그 시대에는 맞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그 돈을 쓸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던 그 시절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결핍의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결핍이 현재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정신은 여전히 결핍 상태입니다. 이 마인드셋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의 가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쓸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여행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가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깝다. 나중에 가지 뭐 라는 생각으로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80대가 되셨고 무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는 여행을 갈 수 없는 몸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갈걸?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할 때 가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은 있지만 건강이 없어서 쓸 수 없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렸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고 행복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행복이 목적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행복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요? 무엇에 돈을 써야 할까요? 첫째, 경험에 돈을 쓰십시오. 물건이 아니라 경험. 여행을 가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공연을 보십시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십시오. 경험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새 옷을 사는 기쁨은 일주일이면 사라지지만 여행의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비싼 시계를 사는 만족감은 한 달이면 익숙해지지만 친구들과의 즐거운 식사는 몇 년이 지나도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둘째, 건강에 돈을 쓰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좋은 병원에 가십시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통장 잔고를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셋째, 관계에 돈을 쓰십시오. 친구들과의 만남에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사주십시오. 손주들에게 선물을 해주십시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관계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가 당신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여행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자식에게 물려줄 돈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산입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행복을 원합니다. 당신이 돈을 아끼며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쓰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의 유산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유산을 받으면 좋아하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자식을 위해 아끼는 것을 보면 자식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신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식들이 안심하고 기뻐하며 존경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노력하지 않고 부모의 유산만 기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자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산 문제로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평생 우애 좋게 지내던 형제가 부모의 유산 때문에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모가 원했던 것일까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차라리 당신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쓰십시오. 당신이 즐기십시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당신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삶의 태도, 돈이 아니라 행복의 방법, 이것을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면 병원비와 요양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90세, 10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장수하시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대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80대까지 앞으로 10년, 20년 이 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에 얼마를 쓰고 1년에 얼마를 쓰며 10년이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안이 과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시 나중에 이런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10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즐기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되 미래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노후를 준비하되 노후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돈을 모으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균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 비상금, 병원비, 요양원 비용 등 정말 필요한 돈. 이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안전망입니다. 두 번째, 생활비. 매달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 집세, 식비, 공과금 등 이것도 확보해 두십시오. 세 번째, 행복 자금. 여행,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등 당신의 행복을 위한 돈. 이것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저없이 쓰십시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당신은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비상금과 생활비는 확보되어 있으니 불안하지 않고 행복 자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즐겁습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복 자금은 매년 조금씩 늘리십시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돈을 쓸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0대에는 10%를 행복 자금으로 쓰고 70대에는 20%를 80대에는 30%를 이렇게 점점 늘려가십시오. 이것이 현명한 돈 관리입니다. 아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을 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서 번 돈입니다. 당신이 쓸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쓸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당신의 인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쓰는 것을 죄책감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일했습니다. 이제는 누릴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즐거워야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당신이 돈을 쓰며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잘 사시네 라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이고 진짜 가족의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70대 중반이신데 최근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보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비용이 꽤 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안 갔을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신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으며 삶의 활력이 돌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여행 이야기를 하시고 손주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시며 자식들에게 다음에는 어디 갈까라고 물으십니다. 돈을 썼지만 얻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삶을 위해, 당신의 추억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노년에 돈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죽을 때 통장에 돈이 가득한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돈은 도구입니다. 행복을 위한 도구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돈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미덕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일했습니다. 이제는 누릴 때입니다. 경험에 돈을 쓰십시오. 건강에 돈을 쓰십시오. 관계에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돈을 쓰십시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즐기십시오. 돈은 줄어들지만 추억은 쌓입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행복은 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진짜 부자는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추억 통장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돈을 쓰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황금기를 사는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